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정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4일이고요. 오늘로써 이제 경자년 경진월은 이제 종료가 되겠고, 내일 절기가 이제 입하가 됩니다. 입하. 물론 이제 입하 절입 시간까지는 경진월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까지 12시 24시간 12시간을 경진월로 쓰는 날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내일 입하 시간이 09시 51분 정도에 들어오는 걸로 제가 이제 봤는데, 이제 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 09시 51분 부터는 경진월이 아니라 신사월이 되는 것이고요. 50분까지 51분 이전까지는 이제 경진월로 보게 되는데, 요 입하를 절입으로 해서 경진월이 되느냐 또 신사월이 되느냐는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경자년 마지막 경진 1월이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리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또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 강의는 또 이제 과거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 자, 오늘 명식 이제 보게 되면은 정미 일진이 되겠고, 일간 정미, 그 다음에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절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 그렇죠? 일간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한 병화는 양화인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는 정화는 음화인 것인데, 양화는 양과 양에 해당이 되고 정화는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람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을 양에, 그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음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좀 투박하고 거칠고 좀 뭐랄까 밝고 어두움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좀 밝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좀 강렬하고 매우 뜨겁고 매우 밝은 그런 개념의 화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그렇게 밝지 않죠. 병화에 비해서는 좀 어두운 것이고요. 병화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면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좀 온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생기발랄하다라고 하면 정화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그래도 좀 약간 음유하다 그럴까요?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는 때는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고 운동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보름달이 떠 있는 그런 달밤에는 뭐예요? 연인을 만나서 괜히 그냥 사랑하고 싶고, 아니면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뭔가 사색하고 싶고, 뭔가 좀 깊은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것이 바로 분위기인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비단 제가 화를 놓고 양화, 음화로 놓고 보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도 양목, 음목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칠고 두껍고 위로 좀 바짝바짝 크면서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목이라고 하면, 그에 비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감고 넘어가는 그러한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고, 여기다가 오행을 대비했을 때 목이라고 하는 하나가 음양으로 나눠지게 되고, 화라고 하는 것도 둘로 나눠지죠. 음양으로 나눠지게 되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화, 같은 목이라도 양목, 양화의 성격, 음목, 음화의 성격은 그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그렇게 밝고 강렬하고 그렇진 않지만 매우 음유하면서도 그래도 정화라고 하는 것도 빛이잖아요. 촛불이 됐든 이렇게 라이터 불이 됐든 이런 불이기 때문에 밝은 빛을 주는 것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만, 병화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밝지도 않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했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을 만들려고 하면 연료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있어야지만 목생화 해가지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목은 화를 생한다고 해서 목생화하죠. 그래서
목화생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목생화죠. 그래서 화가 살기 위해서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목이 화를 생해주게 되면서 정화라고 하는 일간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인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간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인목에 해당이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천간으로 음목,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그 다음에 지지로는 묘목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정화를 실질적으로 잘 정화의 빛을 밝게 맑게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간목, 인목이라야지만 정화를 생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승목으로 보기 때문에 정화의 불꽃을 생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어떻게 꺼뜨릴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 일간이 왕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는 아무리 정화가 4, 5를 봐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인목이라든가 간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정화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오행, 병화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은 일간이 왕하면 굳이 뭐 인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개념은 인위적으로 그 정화의 불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일간 자체가 왕하더라도 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고요. 개수라고 하는 특성도 그래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수도 일간이 어느 정도 왕하다라고 봤으면 인성이 원래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 신금 정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아무리 일간이 왕하더라도 필요하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까지 논하지 않지만 정화의 특성 내지는 개수의 특성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 간목, 일목, 간목이라든가 인목, 경우에 따라서는 을목, 묘목 같은 것도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을목, 묘목은 물에 젖어 있는 풀이기 때문에 뜯어다가 말려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볕단 같은 것도 비 맞은 볕단이라든가 비 맞은 갈대 같은 경우는 불을 피울 수가 없지만 그거를 햇볕에 말려놓고 나면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을목, 묘목도 용도가 있겠고, 이 을목, 묘목을 말려서 햇볕에 말려서 쓰는 것을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이 하나가 있긴 한데, 고초인등격 뭐 이름은 되게 그럴싸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고초인등격 뭐예요? 고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를 고자에다가 풀초자죠. 그래서 마른 풀로서 인등, 불을 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 인등키죠. 그 인자는 사람 인자를 쓸 거예요. 아마 절에서 키는 거는. 근데 요 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갖다가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절에서 제가 인등을 저도 절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인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기는 한글로는 인등 쓰기는 하는데, 이거를 한자가 이인자를 쓰는지 제가 사람 인자를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을목, 묘목을 쓰는 경우에는 이걸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고초인등격이 된다 하더라도 간목이라든가 인목 쓰는 거에 비해서는 공력은 떨어지게 되겠고요. 간목, 인목을 쓰는 경우에 목이 많아지게 되면 화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는 같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큰 나무를 갖다가 잘게 정화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장작을 만들어서 정화를 태울 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정화를 배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이라고 하면 간목, 그 다음에 재성인 경금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합하게 되면 벽갑 인정한다고 해요.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인화한다,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면 꼭 기억해 둬야 될 단어,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벽갑 인정한다는 말 속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을 쪼갠다라고 하는 쪼갤 벽자, 뭘로 쪼개죠? 경금으로 쪼갠다라고 하는 거에서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는 간목과 경금으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화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자, 다른 글자는 모르겠지만은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연의 지지, 월의 일의 지지, 뭐 시의 지지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월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월지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절을 내포하고 있겠고요. 계절에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내포하기 때문에 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지를 중시 놓고 봤을 때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 글자는 이 시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은 큰 틀에서의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라고 하는 것은 자시, 축시, 인시, 그 다음에 오시, 미시 이런 경우, 자축시는 약간은 서늘하죠. 여름이라도. 겨울에는 자축시는 더 추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미시는 더울 겁니다. 여름이면 더 더울 것이고, 겨울이면 그래도 따뜻한 햇볕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한겨울이라도 낮 시간이면은 훨씬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열의 개념을 볼 때는 항상 월과 시를 보는 것이고요. 왕세를 볼 때는 월과 일지를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지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중요하지 않은 글자는 없겠지만 연지는 그냥 왕세 한열의 개념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지는 어떻게 본다? 참고 삼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묘진 동방에 속하는 글자이면서, 기본적으로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왕한 계절?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인묘진 동방이죠. 동방. 그다음에 목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지만, 진월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나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 왕할 때죠. 인목이라고 하는 건 정화한테 정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한테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화가 인월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경금이 있어서 목이 왕한 경우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줘야지만 목다화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 아니고 토왕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경금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진월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국이 형성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진월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인성이 왕이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 좋아야지만 목을 벽갑에서 정화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목이 이렇게 왕한 경우 경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목다화식 내지는 목다화색 된다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목다화색. 색자는 막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막힐 색자. 목이 너무 많아서 화가 막힌다라고 하는 뜻 을 가지게 됩니다. 쉬운 말로 이런 건 이렇게 돼요. 숲이 너무 울창한 그런 숲을 아마존 밀림 같은 데 가면 너무 울창해요. 그래서 햇빛 자체가 나무들에 가려서 큰 나무 밑에는 햇빛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큰 나무들은 햇볕을 받아서 잘 자라지만 그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크지는 못하죠. 그것도 큰 나무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작은 나무 입장에서는 목이 많아서 햇빛을 내가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목다화색으로 목다화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금을 쓰지 않지만, 자, 않겠고요.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토왕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진을 보게 되면 저거는 뭘 본 것이냐면은 육친으로서 토는 식신 내지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정화가 진을 보게 되면 상관입니다. 상관.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국세는 상관격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 진월은 토가 왕하고 일간 정화는 약합니다. 그래서 상관격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토진상 관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토 진상관격, 식상이 많아서 일간을 너무 설기한다, 너무 지나치게 설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상관격, 설기태가 설기과다 하다라고 하는 것 핵심은 뭐예요? 신약해서 일간이 많은 식상을 감당할 수 없다. 자, 정리. 관살이 많고 일간이 약하면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많고 일간이 약하면 모왕자세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요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많은 것을 뭐라고 한다? 재다신약이라고 한다. 모두 공통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는 목이 왕해서 경금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일단은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하기 토가 왕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 식상이 많아서 일간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간목이 어떻게 됩니까? 토를 갖다가 목극토하죠. 목이라고 하는 역할 목생화도 하지만 극토토하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도 일간 약한 화도생하고 그 다음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 병이 된 식상도 억제시켜 주게 되면 정화가 약하지 않고 튼튼해져서 빛을 활활 태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이것이 뭐 간목 하나 정도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갑인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준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이제 간목이 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무진이 오겠지만 갑기합돼서 무진이 오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은 목이 왕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 아니면 정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인년의 갑진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임수 내지는 정화였을 때 여기가 갑진이 오는 건데 일지가 임목이면 천간에 절대 정화가 올 수 없죠. 그럼 반드시 임수가 온다라고 하는 거에서 임인년 갑진월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임수 자체는 또 목을 생겨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목이 너무 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임수가 정화를 극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수가 정화하고 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 이거 정화하고 임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을 하지 않고요. 얘는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는데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 어떻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작벌 해서 목을 절제를 해서 정화를 인정시켜 줘야 된다. 그것을 어떤 뜻 벽갑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이 필요해서 간목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당히 있을 때는 경금이 굳이 하진 않지만 목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을 때 경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목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경금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둘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은 정화인 것이고요. 월령은 진월인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상관이죠. 그래서 격국을 놓고 봤을 때 정화가 상관인 진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자를 붙이면 되고요. 상관 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일간 자체는 약하고 상관 영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화토 진상관 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명식을 딱 보잖아요. 이제 사주 명식을 볼 때 일간과 월령만 놓고 보질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겠죠. 물론 이제 생시까지도 정해져 있겠지만 사주를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일간과 월령을 먼저 빨리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토가 왕한 거야, 금이 왕한 거야, 이거 수가 뭐 진미를 보게 되면 토가 왕한 거 같고 경금 두 개를 보면 금이 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수진토를 보게 되면 자신 합된다고 했으니까 수가 왕한 것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되니까 여기다 병옷이 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일단 큰 틀에서 두 구절을 먼저 놓고 보고요.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 화토 진상관격, 그 다음에 설기태가 한 사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을 도와줄 글자가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보게 되고요.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죠. 이것도 어차피 할 건데. 자, 정화가 진월 태어났을 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설기태가 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일간을 도와줄 구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일지를 보게 되면 이제 정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생토하게 되지만 일간이 약할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어떻게 된다? 빼가는 거예요. 도둑놈과 같은 것이죠.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이 왕할 때는 식신상관이 있으면 나의 기운을 발산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나의 것을 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진토에 비해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 아니죠. 정화, 을목, 그 다음에 끼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화가 미에는
통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화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통근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에 비해서 토가 많아서 나의 기운을 빼가는 거에 더 좋죠. 나한테 100원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1,000원을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저기 어디 국수집 가가지고 맛있는 칼국수를 사줍니다. 그러면 어머 얘가 짠돌이가 어쩐 일이 하면서 칼국수를 맛있게 얻어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얘가. 그래서 나 뭔가 고민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야 고민 있으면 씨 혼자 생각하면 안 되잖아. 야 소주 한잔 하자.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전에 먹었던 칼국수를 생각하게 되면 오늘은 또 내가 사놨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화가 미에 통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100원어치만큼 통근을 했는데 설기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1,000원어치만큼 설기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통근되는 것 자체가, 물론 통근 자체가 안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통근하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봤을 때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크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 또 정축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정축보다는 당연히 정미가 나은 거예요. 왜냐면 정축은 통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근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보더라도 설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통근됐다라고 해서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화토 진상관격이 설기태가 설기과다함이 더 극심해지는 것이고요. 연을 보게 되면 경자가 있죠. 경자.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할 때야 벽갑인정에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일간 정화가 이렇게 극기약할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에도 경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퇴양난이죠. 자, 정화가 진월이 되어서 미토까지 와서 설기가 강한 중에 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생각하게 되죠. 물론 식신생재 상관생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식신생재나 물론 이건 상관생재로 봐야죠. 상관생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식신생재 하는 것이나 상관생재 하는 것이나 공이 일간이 왕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일간이 약하면 식신생재 상관생재 해도 감당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좀 많이 안다라고 하면 내가 장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알바생을 쓰거나 직원을 쓰게 되면은 그 직원들을 내가 능통하게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지만 삥을 뜯기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뭔가 빼가는 것을 내가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몰라. 주방 일도 모르고 내가 이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장사는 해요. 그러면 이게 주방 아줌마들, 특히 이제 요식업 하는 사람들, 주방 아줌마들이 대체적으로 눈치가 빠네요. 사장 딱 봤는데 사장이 뭔가 어리버리하고 애가 좀 모르는 것 같다라면 뭐예요? 식료품 같은 거 과다 청구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다 착한 사람들만 살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식신생재 상관생재인데 일간이 왕하면 돈을 벌지만 일간이 약할 때 국세 자체가 식신생재 상관생재 할 때는 이때는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수 7살 있죠. 그러면 내가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하는데 자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 벌려고 했는데 빚지고 빚을 못 갚게 되면 부도나죠. 부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가죠. 잘못하면. 지금 이 국세가 바로 그렇게 좀 짜여져 있는 국세.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식상도 재상도 관살도 내가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생시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를 봐야 되겠고요. 다시 토를 본다거나 다시 금을 본다거나 다시 수를 보면 이 사주는 어떻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변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재성인 거고 관살인 거고 식신상관인 것이죠. 내가 금방 통변 다 해드렸죠. 이렇게 통변을 하는 겁니다. 무슨 신살 백호대살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그 통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진월에 태어나서 설기가 많고요. 일지에서 미토를 받기 때문에 설기가 더 왕합니다. 재성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있으니까 처덕이 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돈을 많이 벌 사주 아니고요. 일지만 놓고 봤을 때도 이거는 배우자 덕이 있는 사주가 아니죠. 오히려 배우자로 인해서 좀 더 내가 좋은 어떤 덕을 보기보다는 조금 배우자로 인해서 힘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희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100% 그렇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일간이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글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갑진시는 괜찮아 보여요. 갑진시. 그다음에 을사시도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이고요. 병호시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조금 미심쩍은 생시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색깔을 파란색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티가 날려나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티가 나죠? 이렇게 파란색은 조금 무리한 생시가 되죠. 왜냐면 일간이 약한데 경자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금이 투출해서 돈이 재성이 많으니까 돈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빚을 지고 살 수 있고요. 자수 부는 거 결코 좋지 않고, 신축시 마찬가지죠. 자진합 충미충 하게 되면은 이건 토가 다시 왕해지는데, 일간 자체는 더 과설된다라고, 무신기유 경술신에 다 화토로 토금으로 이루어졌죠. 해수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같은 명식에서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 것이죠. 파란색 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생시는 아니고요. 그나마 요 정도 생시들은 비교해 볼 만한데, 정미시 같은 경우 정화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 시즌의 미토이기 때문에 일간 정화, 그 다음에 시간에 들어온 정화가 뿌리를 두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미중 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풋은 100원인데 아웃풋이 1000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미시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대운에서 보충해 준다? 근데 자, 대운도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이 화이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30년, 그죠? 30년, 그 다음에 경진대운 안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묘 무인 그나마 모군, 나머지는 운세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갑진을서 병호시 정도는 있어야지만 정화가 약하지 않고, 그래도 이 재성이라든가 관살 등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간목 같은 거 있어도 좋겠죠. 진토라 하더라도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것도 제가 약간 빨간색보다는 이 색깔로 칠하고 싶은 게, 간목 자체 이건 왕한 간목이 아니에요. 물론 진의 뿌리를 두고 진의 뿌리를 줘서 투출한다 하더라도 왕한 간목이 아닌데,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벽값, 간목도 적당하고 경금도 적당하게 되면 벽값을 하게 되는데,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 잘 자란 그런 나무인데 뭐예요? 단련되지 않은 경금 가지고 나무를 쪼개게 되면, 이거는 나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갖다가 문드러뜨리는 그러한 구세이기 때문에, 파란색처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뭐랄까 미심쩍은 그런 생시가 되겠고, 이민계묘시는 지지로 임목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왕제가 칠사를 생기는 국세,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자진수구 금이 왕한 중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임수가 정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화를 갖다가 극해하거나 오히려 서로 탐합함으로 인해서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국세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목이 없어서 조금 흠이긴 하지만 자진합수 금이 있어서 이렇게 금수가 왕해지는 상태에서 정화일간이 오를 보게 되면 뿌리를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토가 오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오미 화가 되면서 시간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음간인 정화가 양간인 병화를 봄으로 인해서 조금은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금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좀 버틸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좀 병호시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사주 분석 특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 공부하게 될 명식은 경유년, 경진월, 정미일이 되겠습니다. 일간 자체는 정화인 것이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2020년 5월 4일 월요일에 발생하는 사주 명식으로서 경자년, 경진월, 정미일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은 공통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면서 등촉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촉화, 그 다음에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병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스스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빛과 열을 발생하는 것이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인위적인 불에 해당이 되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성으로서 생존함이 필요하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에는 순목이기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을목, 묘목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초, 인등, 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이 되게 되면은 을목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서 벽값 인정해줘야 목다화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이죠. 진월,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 토왕절입니다. 토왕절.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화가 이제 진월 지나게 되면 4월이라고 하는 화항절로 넘어가지만, 아직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특히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왕한 단계는 아닙니다. 단 진술충미월, 또 그중에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정화가 진을 보게 되면 이건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를 화토진 상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토가 많아서 일간 정화의 기운을 많이 화생돼서 뺏어가기 때문에 이걸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화토진상관격,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핵심은 뭐냐? 라고 하면 이것은 일간이 어떻게 때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화토진상관격 이렇게 놓고 내가 굉장히 글자가 수가 벌써 6글자 되는 굉장히 한자로 된 내가 용어를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서 뿌듯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화토진상관격을 말했을 때라고 하면 일간은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상관은 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뜻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추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추론을 하셔야지만 화토진상관격, 진상관격을 충실히 이해하신 거고요.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도 화토 진상관격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설기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나의 기운을 누군가가 뺏어가는 것이 태과하다, 심히 지나치다라고 하는 뜻이고, 과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는 뭐예요? 똑같이 상관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빼간다. 상관뿐만 아니라 재성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일간의 기운을 많이 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이렇게 봤던 이 명식은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나가지고 화토진상관격에 일지에서 밑으로 보게 되니까 상관이 더 왕해지죠. 일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정화가 의시될 것이 없이 기운만 많이 빼가지고 토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상관이 금을 생하니까 상관생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관생재 내지는 식신생재는 뭐예요? 일간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는 것이지, 일간이 감당 못하면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재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약한 일간이 상관생재에서 그 재성은 뭘 생합니까? 관살을 생하죠. 관살을 생하면 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히하는 거죠. 내가 왕했을 때는 관살이 들이닥쳐도, 쉬운 말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는데, 이 코로나에 걸려서 좀 위중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은 좀 지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 좀 호되게 당하는 것이죠. 신체 건강한 장년층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걸려도 조금 아프다가 그냥 조금 약 먹고 좀 며칠 쉬게 되면 코로나19라도 이렇게 금방 떨쳐낼 수가 있지만은, 노약자층이라든가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걸리면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식상, 재성, 관살을 다 감당할 수 없죠. 결국 뭐예요? 일간이 생주를 받아야지만 이 사주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제가. 근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고요. 똑같이 일지에도 밑으로 가지고 있어요. 국세가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연간에도 경금, 월간에도 경금,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자수가 있고요. 여기는 오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사주,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이게 더 좋은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 정화가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미에도 약간은 동원할 수 있지만 연지에 그래도 오화에 그 녹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도 조상의 음덕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화토가 많다라고 해서 많아서 이것도 뭐 상관생제 하지만 요거는 상관생제를 감당할 수 없는 전형적인 그런 생시지만 요건 것도 오화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생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토가 많아서 문제인 것이고 요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가 좀 오거나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병오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병오시가 된다라고 봤죠. 이거는 자,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병오시가 그래도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생시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생시고, 이거는 어느 운으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도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병오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여력이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오화가 있는 상태에서 오미합하고 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령인 진토 외에는 수기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자체도 진토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존립하는 것이지,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화토가 왕해지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운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하는 사주고, 화토운으로 가서는 이거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주는 뭐 화운으로 가도 되고 수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근데 요거 자체는 반드시 수운으로 가야지만,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축토를 얻었죠. 그 다음에 신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진의 생조를 받고, 금은 축의 뿌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미토를 받기 때문에 축하고 축미충이 되죠. 축이 되게 되면은 축 중에 있는 개수,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어떻게 돼? 미토하고 충함으로 인해서 개수도 매몰돼 버리고, 축 중에 있는 신금도 토에 매금돼 버립니다. 그러면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은 쓸 수가 없겠고, 오히려 상관만 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상관인 토가 왕해지게 되면 아무리 정화가 오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화는 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많이 기를 많이 뺏어서 약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통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재성이 많기 때문에 여자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재성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건 남자 사주, 결혼을 몇 번 한다? 3번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사주는 개인주의 내지는 비혼의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주의 내지는 독신주의는 뭐냐면, 내가 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개인주의 내지는 독신주의입니다. 독신주의.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겠어. 혼자 나는 살아도 열심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것이 오히려 여자는 남자를 싫어해요. 내가 왜 남자하고 살면서 밥 해주고 내가 그래야 돼. 남자 같은 경우 왜 내가 뭐하러 여자라고 그래서 돈 벌어다 줘야 되고 비유 맞춰주고 해야 돼. 난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이게 독신주의라고 하면, 비혼주의는 안일비자에다가 결혼 혼자 비혼. 그래서 이 안일 비자에다가 혼인 혼자 이렇게 쓰게 되겠죠. 비혼주의는 뭐냐면,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 만나게 되면 어때요? 결혼할 의향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직은 혼인 상태가 아닌 거죠. 비혼의 반대는 뭐예요? 기혼의 개념이에요. 기혼. 이미 결혼을 한 것이고요. 비혼은 결혼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거나 하는 상태. 독신주의는 어떤 좋은 남자가 오더라도 나는 결혼을 안 하는 상태, 이런 거죠. 그래서 독신주의하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독신주의로 지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네요. 독신주의, 그렇죠? 독신주의하고 비혼주의하고는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 자체는 재성이 많아서 결혼을 3번 한다, 여자가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화가 있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과설되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미충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아무리 금을 생한다 하더라도 이 금 자체도
뭐 토의 생존은 받는다 하더라도 뿌리를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뭐예요, 이 사주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비혼 사주를 비혼주의라고 했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은 만나는 여자가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냥 만났는데 마음이 안 가는 그러한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갑신을류대운 가게 되면은 뭐 좋은 여자를 만날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 자체 갑신을류 가게 되더라도 이때는 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이 들어와서 정화 자체를 생할 수는 없지만 갑신을류 오게 되면은 이 왕금이 어떤 현상을 벌이냐면 이 목을 갖다가 나의 인성을 갖다가 파극시켜 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재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존해 주려고 오는 인성, 갑목, 을목 같은 경우를 얘네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물을 재성으로 보지만은 유산 받는 것을 갖다가 뭐 인성으로도 봐요. 근데 유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갑목, 경금 자체가 갑신을류 들어오게 되면 금이 왕한데 갑목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금 자체가 왕해지죠. 그러면 왕한 재성이 자꾸 나의 어떤 인성을 다 파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개미 되온 이후로는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스스로도 의향이 크게 뭐 결혼 뭐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다? 결혼 안 하고 혼자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좀 약간 개방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주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 사주는 너무 여자의 배우자에게 연연해서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비운 사주라고 하는 개념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비운이라고 하는 것은 독신주의하고 기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성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번 결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한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